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킹 곽두팔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날씨가 그래도 저번 주보단 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는데 제가 좀 더워가지고 이불을 안 덮고 잤더니 목이 좀 잠겼네요. 이제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저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산책도 하고 또 카페 가서 다음 주 일정 체크도 하고 이제 그 내용들 준비해서 간단하게 우리 구독자님들께 전달을 해드리려고 이제 토요일도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어제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발표가 됐죠. 이 PPI가 발표되기 전 이제 제 텔레그램 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같은 경우 어느 한 방향을 예측하는 것이 이제 평소보단 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근원 PPI 기준으로 전년 대비 예측 수치가 이전보다 낮은 5.9%였지만 근원 PPI 전월 대비 예측 수치는 이전보다 높은 0.2%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어려웠냐면 정말 어제야말로 높게 나올 수도 또 낮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평소 기존대로라면 이제 전월 대비, 전년 대비 보통 같이 예측 수치보다 낮거나 혹은 높은데 어제 같은 경우 전월 대비는 이제 예측 수치보다 높게 그리고 전년 대비로는 예측 수치보다 낮게 나와 평소보다 더욱더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어제 무료 공부방 그리고 소통방에서 결과를 보고 들어가신 분들 또는 DBR 매매를 적용하신 분들 또는 뭐가 됐든 수익 보신 분들은 정말 진심으로 이제 축하드리고요. 여긴 항상 쉬지 않고 매매 관점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순차적으로 입장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꼭 링크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댓글이 아닌 링크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제 발표가 되긴 됐으니까 어제 PPI 결과에 대해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제 미국 11월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인플레가 점점 꺾이고 있다는 지표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었는데 어제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찬물을 끼얹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시장 예상치보다 모두 다 상회하는 결과를 보여줬고 그 결과로 비트든 나스닥이든 발표 직후에 한 차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즉 상품이 완성되어 가는데 필요한 최종 수요 가격의 상승은 아무래도 소요 비용의 증가로 연결이 되고 또 가치가 상승한 상품은 연준에서 정말 잡고 싶은 그리고 또 원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상황이 아니죠.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부 내용을 보면 이번 상승의 주된 원인은 바로 신선 야채와 달걀, 담배 등이 11월 생산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야채, 달걀, 담배 같은 건 이제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경기가 나쁜 것과 상관없이 정말 생존을 위해서는 음식을 섭취해야 하는데 그런 필수 품목들이 11월엔 큰 영향을 미친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와 반면 야채, 달걀 이런 필수 소비재가 아닌 자동차 부품 그리고 관광 숙박 서비스 판매가 감소한 걸 이 보고서에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말 필수적인 소비 외에는 굳이 급하지 않는 혹은 꼭 필요하지 않는 내구재 제품들 그리고 관광, 여행 지갑도 닫았던 11월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이제 다음 주 발표하는 CPI의 영향이 당연히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다음 주 일정을 말씀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은 거기도 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 저녁 10시 30분 미국의 CPI가 발표됩니다. 이 CPI는 어제 발표됐던 PPI에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번 PPI가 오른 이유는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필수 소비재들 생산의 가격 상승 때문입니다. 즉 야채, 달걀 등과 같은 제조업자가 판매한 상품의 가격이 상승을 했고 그럼 당연하게도 이제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물가 또한 더 오르겠죠. 특히나 모든 품목이 포함되어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번 예측치가 7.3%인데 과연 이 수치보다 낮게 나올지가 다음 주에 핵심이라 보고 있고 그리고 이 미국의 주택 가격이 3개월 연속으로 하락을 하고 있긴 하지만 핵심 도시들의 주거 렌탈비 즉 월세는 내릴 기미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거와 관련된 근원 CPI 또한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제가 이번 주 영상에서 한번 다루긴 했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이 내용을 공유해 드리면 최근 CPI의 적중률이 굉장히 높은 클리블랜드 연준의 인플레이션 나우 캐스팅인데요. 주목해야 할 점은 클리블랜드 연준의 예측치는 이제 지난달 대비해서 높게 나올 거라는 예측 중에 있습니다. 0.51%로 월스트리트 평균 예측치 0.4%보다 높은 값을 보고 있고요. 어제 PPI 발표 이후에 이걸 봤을 때 이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나 생산자 물가가 올랐는데 이 소비자 물가는 떨어진다는 것은 당연히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모두 다 예측입니다. 이 결과가 나와야 결국
계속 알 수 있는 것들이고 이 100% 확률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높은 확률로 그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이 월스트리트에서 예측하고 있는 수치보다 클리블랜드 연준에서 예측하고 있는 CPI 그리고 코어 CPI가 더 높다는 것을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어느 정도 이런 미리 시나리오나 혹은 정보들을 찾아봐야 그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투자를 할지에 대해 당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이제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는다고 해서 해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한 번쯤 이제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딱히 큰 변동성을 보여주진 않을 것 같고요. 계속 이렇게 지루한 행보장이 주말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행보장일수록 이 BBR 매매 기법이 더 발휘되는데 이런 BBR 매매 기법 강의는 이제 평일, 주말 상관없이 오늘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단순히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매매를 할 수 있게끔 BBR 매매 기법에 알맞는 코인들까지도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편하고 쉽죠? 그리고 뭐 상세하게 자료까지 다 하나하나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서 아마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평일 주말 상관없이 이렇게 매매를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서 또 실제로 정말 많은 분들이 잘 적용을 하셔서 한 번쯤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절대 나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 필요도 없고 저걸 해서 손절만 계속 난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까지 따라하거나 또는 저희 회사에서도 이 매매 기법을 밀고 있진 않겠죠. 많은 분들이 따라하고 또 저희 회사에서 이 매매 기법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당연히 수익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굳이 이 4,000명이 넘는 인원들이 참고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런 매매 기법을 이제 여러분들의 기준에 하나씩 맞춰 나간다면 분명 여러분들의 무기가 하나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입장하시는 대로 바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하셔서 이제 좋은 결과까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일 동안 또 여러분들 각자의 본업을 하시느라 또 쉬지 않고 엄청 달리셨을 텐데 주말 하루쯤은 그래도 좀 쉬시면서 산책도 좀 하시고 소중한 사람들과 소중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는 하루쯤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또 다음 영상에선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내용들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시청 너무나 감사하고 코인킹 곽두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